2025년 10월 9일 미국 유타와 콜로라도의 경계 지역 한 주유소 인근 CCTV에 가발을 쓴 여성이 아이의 손을 잡고 지나갑니다. 그 아이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후드로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9살 멜로디 버자드가 살아있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그 아이는 유타의 황무지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범인은 그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세상을 흔든 사건들 그 시작은 늘 말과 침묵이었습니다. 로얄 이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멜로디 버자드는 2016년생 당시 9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 이미 사망했고 아이의 법적 보호자는 어머니 애슐리 버자드 단 한 명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가족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친척들과 수년간 연락 단절됐었고 가족 누구도 아이의 근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멜로디의 상태를 확인하는 유일한 곳은 학교였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에서도 아이의 모습은 점점 사라집니다. 2025년 8월 중순 이후 멜로디는 학교 수업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연락은 닿지 않았고 가정에서는 별다른 설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대신해 문제를 제기할 가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10월 7일 어머니 애슐리 버자드는 딸과 함께 캘리포니아를 출발합니다. 목적지는 네브래스카. 겉으로는 단순한 로드트립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이 여행은 처음부터 수상한 점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발을 착용했고 차량 번호판을 변경해 주유소와 CCTV를 피해 이동했습니다. 여러 주를 오가며 동선 분산시켰습니다. 이동은 계획적이었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추적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9일 유타 콜로라도 경계 인근 CCTV. 어머니는 가발을 쓰고 있었고 멜로디는 후드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아이의 모습은 의도적으로 신원을 감추는 형태였다고. 이날 이후 멜로디의 생존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2025년 10월 14일 결국 학교 관계자가 경찰에 연락합니다. 아이가 너무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어머니의 집을 찾지만 이미 집은 비어 있었고 어머니와 아이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때부터 사건은 단순 결석이 아닌 실종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10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경찰과 FBI는 8개 주에 걸친 동선을 추적합니다. 차량 이동, CCTV, 카드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우연에 의해 전환점을 맞습니다. 2025년 12월 6일 유타의 한 외딴 비포장도로 인근 길을 벗어난 한 가족이 사람의 유해를 발견합니다. DNA 분석 결과 그 아이는 멜로디 버자드였습니다. 쌓이는 총상, 그것도 머리에 여러 발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시신 근처에서 탄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집에서 동일한 탄두 케이스를 확보합니다. 이 두 증거가 일치하면서 수사 방향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 사건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사전에 준비된 살인입니다. 수사 당국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12월 22일엔 DNA로 멜로디 신원 공식 확인했고 12월 23일엔 어머니 애슐리 버자드를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검찰은 사형은 청구하지 않았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목표로 기소합니다. 유튜브와 뉴스 댓글은 폭발합니다. 악마는 실존한다. 왜 수갑도 채우지 않았나? 아이를 원하지 않으면 맡기면 된다. 학교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몰랐을 사건이었다. 분노 속에서도 사람들은 하나의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 아이를 세상에 다시 꺼낸 건 학교였다는 점입니다. 멜로디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9일 이후 그 아이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로얄 이슈는 묻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은 정말 어디여야 할까요? 사건은 갑자기 터지지 않습니다. 로얄 이슈는 그 전조를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로얄 이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